수술을 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환자분이 오셔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디자인 다 동의하고 들어갔는데 하루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오셔서 집에서 보니까 조금 뭐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것 같아.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뭐 더 낮춰주세요가 많겠죠. 낮춰주세요나 뭐 여기를 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 일단 머리가 나중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라면 또 이제 또 대부분 뭐 만족하시더라고요, 보통. 네네. 나중에는 별로 안 중요하죠. 지금은 이게 눈을 뜨고 보니까 사실 계속 보이는 거지. 누가 뭐 머리가 사실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평소엔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 많지도 않고요. 디자인할 때 좀 계속 확인을 시키거든요. 괜찮지 이렇게 그래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 많지 않고, 일단은 뭐 가끔 얘기하시더라도 뭐 비대칭 정도 조금 얘기하시는데 뭐 붓기 빠지고 나중에 머리 나면 괜찮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사실 저는 다 재수술은 안 해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디자인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환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도 홍자 선생님처럼 이거 지금 보는 거랑 나중에 또 결과 나오는 거 다르니까 일단은 뭐 나중에 어찌되면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우선 좀 경과 보자, 그런 식으로 만류하는 편이죠. 이게 제가 좀 고지식한 편이 있어서 저는 그 비율을 좀 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과 동의가 돼서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빠르게는 수술 끝나면서부터 벌써 나는 더 내릴 걸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날 일단 이게 지금 얼굴이 부어가지고 이마가 부었잖아요. 아무래도 붓기 빠진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환자가 그 다음날 왔는데도 나는 거울만 본다, 이거 너무 높다, 붓기 빠져도 소용없다. 그러면은 제가 또 얘기하죠. 열을 때 이제 딱지 제거를 할 때도 만약에 높다 그러면은 차라리 열흘째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혹시 탈락되면 높이가 변하니까 열흘째 아니면 열달째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열흘째 수술한 적도 있어요, 2번. 있었구나. 10달째 결국 한 분들도 10달 내내 나 기다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열흘째도 한 경우가 있죠. 이게 약간 꽂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선생님들하고 비슷하거든요. 디자인하는데 30분 정도 같이 얘기하면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들어가도 이제 막상 또 거울을 혼자 들여다보시면 좀 다르게 느끼시나 봐요, 집에 가서. 그래서 다음날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저는 그래도 한 대여섯 분 된 것 같아요. 지금 개업하시고 그랬을 때 한 반은 해드리고 반은 제가 웬만하면 저도 참으라고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시면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합시다 하는데, 사실 걱정되는 거는 그게 있어요. 좀 그 이식한 모발들도 간신간신히 살아야 남아 있는 건데, 그 옆에 또 사이사이나 그 옆에 좀 우리가 새로 또 상처를 만들어주고 이식하는 게 혹시 이 근처에 얘네들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착하는데 좀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환자분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정도. 건드렸다. 이거는 뭐 깔끔한. 서산에 사시는 62세 치과 의사분, 30년 이상 하신 정말 저명한 그 지역에서는 짱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모발이식 하신 다음에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빗으로 계속 마사지를 한 거예요. 칭찬이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겪은 다음에는 발도 대지 마시고요, 손도 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잘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잘 때 사실 이렇게 자다가 할 수 있잖아요. 끈 드려요. 끈. 운동화 끈을 양쪽에 매듭을 절반? 아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이렇게 통과를 하면 이렇게 끈을 줘요? 네, 운동화 끈을 양쪽을 매듭 지어서 드려요. 오, 어, 손에 이렇게? 걸고 주무시라고? 예. 대단하다 이거. 선생님 언제 이거 사진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다음에 갖고 와요. 루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해봐라 해서 토시하고 여기다가 페이스공을 끼고 하면 이제 접기 힘드니까. 그런 건 좋겠다. 지금 간혹 보면 발모증 환자들 있잖아요. 손이 습관적으로 올라가죠. 그런 사람들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올 때 그렇게 하면 되게 도움이 자기 이게 왜냐면 여기가 의식이 되니까. 금연. 그렇구나. 당연히 담배를 태우면 말초혈관 수축이 되니까 어느 정도 전후에 어떻게 가이드를 주시는지. 전 2, 3주 정도는 조금 최단 수술 줄이라고. 전에도요? 아니요, 수술 후에. 수술 전에는 언제까지? 전에는 뭐 하루 전도 뭐 괜찮아요. 들어가기 전까지 네. 쭉 빨고 들어가는 거요? 맞아요. 하고 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기 전보다는. 네. 저는 보통 이제 뭐 애기 아빠들이나 와이프를 공략하면서 설명을 해요. 끊어야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유도하듯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 안 끊으면 평생 못 끊으니까 담배가 사실 좋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를 건강 생각해서 같이 끊으라. 가족을 약간 공략하면 또 몇 주나 끊어야 된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통 저는 수술 한 일주일 정도는 끊으시라고 설명은 돼요? 드리고 수술하시고 일주일. 수술 전에 전일주일. 전에도 웬만하면 좀 끊어주시라고 설명을 후는? 드리고 그러니까 후는 이번 기회에 끊으시라. 그거는 수술 전후 일주일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조금 주의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죠. 아니 제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진짜 피하지 말 거니까. 맞아요. 2주 피지 마세요. 근데 2주는 힘들고 진짜 그래도 해야 될까 해서 막 해서 그런 3일까지 사람 합상을 사요. 했어. 근데 그분이 수술하고 퇴근하는 주차장에서 여기서 군대 가고 담배 피고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구나. 다 알죠. 안 피면 좋은 걸 아는데 피는 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 아예 안 피려다가 더 많이 피게 돼.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똑같이 피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정하자.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아침 첫 담배가 제일 안 좋대요. 수축률도 제일 높고 제발 12시는 넘어서 좀 피워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담배 안 피시죠? 네. 아무도 저희는 다 안 핍니다. 네. 네. 다시 오죠. 가끔씩 핀다. 이식할 모낭 조직의 퀄리티 의료진의 실력이죠. 각 단계별로 최선을 다한다. 후두부 모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식할 모낭 조직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발 이식 결과를 얻어내려면 채취하는 단계부터 이식하는 단계까지 이 모낭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예를 들면 저희가 아주 그런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모낭 분리를 한다던가 또 모낭이 이제 내 몸에서 나와서 외부에 나와 있을 때는 습한 환경, 그러니까 건조되지 않는 그런 환경 등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의료진의 실력이죠. 모든 이제 수술적인 부분이 기술이잖아요. 기술직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많은 경험을 쌓지 않고서는 실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생착률은 80%는 이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논문에 수술 건수의 개체수가 조금 충분치 못했다라는 하나의 변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모발 이식의 최종 결과는 이식으로서 결정난다라는 논문도 있고 하다 보니 모발 이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 그 중에서도 역시 의사의 노하우, 경력, 이력,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너무 많은데 각 단계별로 최선을 다한다. 모발을 채취를 하고 이식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가지 관리까지 하면 세 단계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각 단계에서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너무 교과서적인가요? 모발을 채취하고 이식할 때 어떤 손상 여부라든가 잘못했다 이런 여부는 수술하면서도 금방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되게 수술을 잘했는데 안 좋은 경우는 모발을 보관할 때 수분이 부족하게 혹은 온도가 잘 조절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좀 눈치채기 어려운 팁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너무 디테일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두부 모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재료가 있어야 결과도 좋으니까. 그래서 뒷머리 밀도 좋고 뒷머리 굵기 굵고 이렇다고 하면 뭐 M자를 채우든 전두부 전체를 이식하든 볼륨감을 주는 수술, 정수리나 가름말 이식하든 결과가 그래도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당연히 원장님들마다의 수술 스킬 같은 것들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일단 재료, 즉 후두부 모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모벤저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모양 자체가 전형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좋아요. 남자든 여자든 전형적인 M자든가 여자도 전형적인 이렇게 각진 이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자분도 사실 가운데 높이 낮고 M자만 깊이 파여있는 사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수술하기도 편하고 뒷머리도 뭐 좋으면 더 좋고 그래서 전형적인 모양이면 결과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뭐 당연히 뒷머리가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필요한 양이 적절히 나와야죠.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밀도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니까. 내일 이제 암담할 때가 머리 되게 가느신데 되게 밀도가 듬성거리는데 할 때는 너무 많은 케이스일 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양이 3,000모 이상은 절대 안 이게 진짜 한 5, 6,000모 필요한 케이스인데 많이 없으시고 근데 되게 가늘고 그런 분들 요새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치료 좀 해보시면서 이제 반응 보고 결정하자고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뒷머리가 좋아야 돼요. 맞아요. 재료가 좋아야죠. 별로. 벽을 칠하라고 해놓고 페인트는 요만큼 주면 이게 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섞어야 된다고
굵다고 제가 얘기해요. 근데 사실 개수보다 저는 굵기죠. 굵기. 굵기. 그냥 굵으면 저는 아우 뭐 머리가 되게 굵은데 밀도 떨어지는 분은 별로 없지 않아요? 굵으면 대부분 저요. 굵은데 저 밀도 엄청 떨어져요? 굵거든요. 네. 저 밀도 엄청 떨어져요. 밀도 떨어져서 개수 적게 심어도 결과는 얇은 거 많은 사람 많이 심은 것보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머리 얇으면 무조건 머리 얇다고 모낭이 적진 않아요. 근데 모낭당 모수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굵은데 밀도 떨어지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모낭당 모수는 좋더라고요. 저는 모낭당 모수 4개, 거의 전부 4개인 사람들 봤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다음에 그런 한국 사람이 있어? 400모낭 뽑았더니 1600모낭. 아니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나라 네,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짜 드문 케이스죠, 근데 한국인. 네. 이거 저는 한 명이에요, 한 명. 여성형 탈모의 수술을 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뒷머리 상태를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좀 주변에 데미지 주지 않을 만큼의 어떤 이식할 만한 공간이 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지, 이식할 정도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인디케이션, 적응증을 잘.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수술의 성공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어떤 게 있었냐면 시베이셔스 글랜드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사람이 트랜섹션이 높다, 지루성 두피염을 꽤 갖고 있는 사람 우리 비절개 할 때 조심해라,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좀 염증 심한 분들 몇 분 수술하면서 느낀 게 조금 진짜 높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들어서. 이 기름샘이 큰 사람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사람 수술했는데 뭐 회전하는 것도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 했는데도 이게 진짜 최근 몇 년 사이 한 것 중에 제일 힘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기름샘이 크니까 이게 스플레이라고 하는데 퍼져 있는 거, 모발이 모발이 퍼져 퍼져 있는 있는 그게 벌어져 있는 게. 벌어져 있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염증이 있으면 딱딱한 느낌이 줄어드니까 약간 쿨렁거리는 조직이 되잖아요, 흐느르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리-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염증이 있으면 조금 보류해야죠. 그럴 수 근데 이 사람은 염증도 없었고, 근데 딱 채취를 몇 기름샘이. 개 해보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분들보다 확연히 크더라고요. 그때 김정철 교수님과 황성주 원장님께서 과증식이 되어 있던 기름샘을 터뜨려서 기름이 흐르는 상태에서 이식을 넣으면 염증의 빈도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생착률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염 심한 사람은 폭스 테스트를 해서 몇 개를 본 다음에 심하면은 안티 주고 치료한 다음에 수술해라가 결론이에요.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탈모 부위는 염증기가 있잖아요. 탈모 증상 중에 하나가 지루성 두피염인데, 탈모도 없는 뒤통수가 모낭염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경고를 해요. 염증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자주 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항생제 치료를 하지는 않으시고요. 저는 후회하는 게요, 바르는 약과 먹는 약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주사 치료해요. MTS 나요. 마치 탈모 치료하듯이. 저희는 그 SGF를 써요. 그러니까 SGF 는 당연히 성장인자 사이토카인을 뿌리면서. SGF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도 하고요. 오케이. 제가 결론은 후두부에 두피 염증이 있으면 그 기름샘이라든가 부속물들의 구조물이 커지니까 비절개 채취를 할 때 좀 안 좋을 수 있으니 미리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조금 하자, 이제 이런 결론이신 거죠. 정리와 제가 학회 그 강의 들으면서 2장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심심할 때마다 써먹을게요, 이거 다음 촬영할 때. 아니 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있는데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써먹을게요. 그때.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 외국 살다 오셨어요? 조금요. 네. 아 그래요? 네.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잘 못해요. 그냥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뭐 빨리 하면 못 알아듣고요. 똑같아요. 우리 딸이 저보고 겁나 구리대요. 발음. 국제학교 다니는 딸. 주용이 영어는 주용이 잘하지. 뭐 나 같은. 아니에요. 나 이번에 개망신 당한 거 아시죠? 몰라요. 감사합니다. 뭔데요? 뭘 개방신 당했는데? 그거 왜요? 아저씨가 뭐 학회 말이에요. 작년 10월인가 했잖아요. 대구 학회 하는 대구 거요? 그거. 그거 형 발표했어? 했었는데요. 이거 박재원 원장이 영어 진짜 잘하대요. 걔 많이 늘었어. 아니요, 정말 잘해요. 그래. 걔도 외국에서 한 2년 살다 왔어, 어렸을 때. 그래요? 네. 아니, 나는 6년 살다가 온 지가 지금 20년 지났는데, 나 이제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뭔 소리야, 형 대학생을 거기서 했으면서. 그러니까 6년 동안 대학 다녔거든요. 그니까. 안 되더라고요. 한국말 너무 잘해서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국말 너무 잘해. 형 외국인 네. 중에는 한국말 제일 잘해. 맨날 말씀드리지만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소돼서
같이 만나서 찍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4월 모임은 좀 했으면 따뜻한 좋겠죠. 봄이니까 같이 만약에 내일 모여서 풀리면 4월 초에 하면 2주 내로 하면 됩니다. 그것도 괜찮겠다.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다들 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발 이식 전후 모발 이식 전후 모발 이식 전후 먹으면 안 되는 약. 영양제 음식이 있다면 저희가 모발 이식 수술도 뒤에서 절개 또는 비절개 채취를 하면서 출혈이 좀 있게 되죠. 물론 환자분들이 출혈이라고 하면 되게 뭐 피가 많이 나는 거냐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디 뭐 쓸리거나 뭐 피부 상처 입으면 나는 그 정도 출혈이기는 해요. 그래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런 피를 묽게 해서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는, 예를 들면 뭐 아스피린이라던가 또는 예전에 그 심장에 그 수술 뭐 스텐트 삽입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약을 많이 드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절개 채취, 비절개 채취하면서 다른 분들보다 출혈량이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야가 많이 가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하기 뭐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그런 약들을 저희가 좀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내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안전하게 진행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제도 가끔씩 보면 뭐 은행 추출입해서 이렇게 뭐 진코민 이런 계열의 피를 좀 묽게 하는, 뭐 거기는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나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역시 피를 좀 묽게 하고 출혈 성향을 좀 높이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조금 수술하기 전에 중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음식 자체는 크게 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술하기 전날 너무 과음만 안 하시면 뭐 음식이나 뭐 술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수술한 후에는 뜨겁고 매운 음식은 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한동안은. 어떤 분은 뭐 뜨겁고 매운 음식 먹어도 맛만 있을 뿐 전혀 뭐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막 그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매운 음식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막 즐기는 분들인데 그런 막 얼굴 빨갛게 달아오르고 땀 흘리면서 뜨겁고 매운 음식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수술한 후에는 드시지 말라고. 이게 피부 수술이거든요. 혈전에 대한 염려는 없다 보니 기름진 음식은 차라리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수술하면 이제 기름진 음식들 안 드시려고 하잖아요. 모발 이식과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술 전에 삼가야 되는 음식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먹으면 안 되는 약, 영양제는 그 출혈의 빈도, 정도를 높이는 약들이 있어요. 비타민 E, 오메가3, 홍삼, 그 종합 비타민, 거의 모든 영양제죠. 건강식품이 그 수술할 때 출혈의 정도를 높이는데요. 미니멈 최소한 일주일 전에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2, 3주 전에 끊었다고 하는데 역시나 좀 피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요.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정말 드물게 한 두세 분은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데고 조금씩 특히 비절개로 수천 개의 구멍을 뚫으면 거기서 스물스물 나오는 그 출혈 때문에 급성 빈혈 증상 비슷하게 이렇게 현기증 일어나고 쓰러지듯이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뭐 수술을 아주 뭐 앞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달 전부터 영양제를 안 먹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출혈성 빈도가 높아질 걸 뻔히 알면서 뭐 2, 3주 전에 끊어도 비슷할 테니 뭐 계속 드세요 할 수도 없어서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복용 중단을 부탁드리죠. 오히려 반대로 수술 전에 절대 끊으면 안 되는 혈압약도 끊으실 필요가 없고요. 혈전용해제도 끊으실 필요가 없죠. 사실 아스피린을 혈전에 대한 예방제로 드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피가 묽어서 피가 좀 더 나겠죠? 출혈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거 끊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드시라 하고, 끊으면 안 되는 거, 뭐 고지혈증 약도 끊지 마시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약물도 저는 끊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뭐 평소에 답답함이 있어서 안정제를 드시는데 끊었다. 그러면 수술할 때 엎드려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약들은 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죠.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뭐 이런 극단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엄청 매운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가능하면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양제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비타민제 중에서 이제 출혈 성향을 일으키는 비타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홍삼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것도 영향이 미친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가급적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급하게 수술을 하시게 돼서 어제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면 그냥 뭐 그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고 가급적 피하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심근경색 혹은 뇌경색 같이 이제 그 피딱지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은 피를 좀 묽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있어요. 또는 고혈압인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피를 좀 묽게 하는 우리가 약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수술에서는 이게 조금 더 출혈을 만들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많이 붓거나 멍이 들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약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훨씬 중요한 상태니까 끊지 못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냥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건 이제 내과 선생님하고 먼저 의논을 하셔서 끊어도 됩니다 하시면은 수술하시겠는데 맞춰서 끊은 후에 다시 드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드시면서 해야죠. 아스피린 계열의 약이죠. 그러니까 출혈이 될 수 있는 약들, 그런 약들을 굉장히 주의를 보통은 줍니다. 그래서 모발이식이 막 피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막 그런 수술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절개든 비절개든 뒤에 채취할 때, 절개는 뭐 칼을 대는 거고 비절개도 사실은 펀치로 하나씩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고, 또한 이제 심을 때도 우리가 하나씩 구멍을 내면서 심기 때문에 사실 출혈이 많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염증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입장에서 시야도 가려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특별한 뭐 질환이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이제 아스피린 같은 계열의 출혈 소인이 있는 약들은 반드시 한 1, 2주 정도 전에는 중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녹시딜이나 이런 약들도 보통 적어도 한 3, 4일 그냥 안전하게 일주일 정도 끊으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심하진 않지만 약간의 혈관 확장 이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르는 미녹시딜이나 이런 것들도 중단을 하시라고 보통 권해드리고 있어요. 기타 막 드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식품. 사실 근데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지 저희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타민 중에서는 뭐 E 계열 뭐 이런 것들은 적어도 1, 2주 전에는 끊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마취. 내가 이 수술을 왜 하고 싶은지. 실제 구형 가능한 것인지. 탈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미용 목적의 수술이냐. 모발이식은 굳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발이식 수술의 어떤 위험보다 사실 그 마취에 대한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마취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 마취가 제일 안전하죠. 누가 나를 수술해 주는지 또 내가 어떤 과정으로 수술 받는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전신 마취를 해주느냐 아니면 부분 마취를 해주느냐 이런 거 좀 잘 보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염증에 대한 관리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 잘 적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세 번째가 흉터인데 절개 채취하고 나서 이렇게 흉터가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꼼꼼하게 잘 해주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이제 그런 생착물, 현미경이라던가 꼼꼼하게 모낭 분리 또는 모낭 케어를 잘 해서 이렇게 이식을 하는지 진료 받아보시고 항상 물어보시고 병원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이 수술을 왜 하고 싶은지. 사실 자기 자신이 인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너 이렇게 머리가 빠져? 라고 하면 그때부터 신경이 쓰여서 모발이식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만족도는 높습니다. 뭐 여성분들이 네모난 이마 라인이 둥그러진다면 만족스러우실 거고, 남성분들이 넓은 이마가 타이트한 이마가 된다면 만족스러우실 겁니다만, 그래도 이제 외부적인 영향보다 내가 스스로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채취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술 결과는 같거든요. 가성비가 중요하면 절개 혹은 예후나 부정형 후유증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비절개를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죠.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기대치입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의 결과는 후두부 머리카락의 굵기에 직결됩니다. 같은 모수를 같은 면적에 심어서 같은 생착률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수술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면 그거는 본인의 머리카락 굵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굵기의 결과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기대치에 대한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죠. 나이, 환자분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나이 많은 건 사실 큰 제약은 아니지만
너무 어린 나이 20대 초반 혹은 10대일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막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안 좋은 상태에서는 좀 더 기다렸다 하는 게 좋죠. 증상을 가라앉히고 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그거는 이제 의료진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실제 내가 기대하는 게 이 정도 때 가능하겠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가 진짜 잘하냐, 싸게 잘해줄 거냐, 부작용 없이 잘해줄 거냐.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물어보고 싶으실 텐데, 일단은 수술을 하는 이유가 탈모에 의해서 하는 어떤 것이냐, 미용 목적의 수술이냐, 이런 거를 일단 조금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거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본인의 기대치와 본인의 할 수 있는 양 일단 충분히 상의하셔야 되고, 미용적인 부분이다 그러면은 디자인이나 비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느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사실 답은 안 나와요. 뭐든지 그렇지만 결론은 상담 오셔갖고 원장이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보세요. 그래서 본인과 맞으면 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원장님 뭐 되는 거 솔직히 얘기 드릴 거야, 이거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원장들이랑 상의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품을 팔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연으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금연 이어서 가시죠. 네. 네네. 금연을 저는 얼마나 권하세요, 김윤성? 그러니까 2, 3주 정도는 좀 피하시라. 네, 근데 특히 저희가 생착하는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2, 3일 정도는 꾹 참아주시되, 그 다음부터는 뭐 한두 개 정도 조금씩 늘려가되, 그래도 한 2, 3 정도는 조금 조심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원칙은 금연이죠. 김주영 원장님. 기본 생착이 이제 72시간 보잖아요. 그런데 안정적인 거는 7일이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7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곱하기 1.5 한 거다. 그래서 10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꼭 생착뿐만 아니라 피부가 상피가 아무는데도 걸리는 시간도 똑같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연하려다가 오히려 포기하고 평소대로 피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차라리 자신 없으면 금연한다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오히려 호응도가 좋아요. 예전에 절대 금연이에요 그랬더니 몰래 피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최대한 줄여보세요. 이렇게 고생하고 돈 들이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 생착 안 되면 본인 돈 시간이 제일 아까운 거다. 물론 우리가 책임지니까 우리가 또 뭐 2차 수술을 해드려야 된다는 어려움은 2차적인 거다. 그건 10개월 이상 후에 나오는 결과니까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러나 가능하면 어떻게든 일주일, 가능하면 열흘 금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탁하죠. 정말 애절하게 부탁합니다. 저희. 홍주영 비슷한 것 원장님.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보통 이제 2주 말씀드리거든요. 수술 전, 후 2주 정도.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들면 이제 1주 전후. 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려야죠. 근데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술이 기니까 퇴근하는 시점에 환자분들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퇴근하는데 밖에서 환자분이 있어요. 수술하는 환자들이 이렇게 네. 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 있지 않아요? 환자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그 표정, 있어요. 있어요. 못 본 척 하고 가. 다음날 차트에 적어 놓으셔야죠.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적습니다. 적어요. 수술할 때 모낭을 절대 마르게 하지 말자. 물고기라고 얘기하거든. 물고기. 물에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오래 못 살아. 30초만 있으면 죽을 물고기 거야. 좋다, 물고기. 물고기야. 밖에 나와 있으면 죽어.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할 때 물에 굉장히 모낭을 절대 마르게 하지 말고 물에 충분히, 하여튼 우리가 용액에 충분히 적셔서 마르지 않게 유지를 해라. 이게 제가 선택을 높이기 위해 단 한 가지는 요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절대 우리 간호사들한테도 이거 절대 마르면 안 된다고 좀 항상 저희 식목이 옮겨 심을 때도 물에 담궈 놓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말고 뭐 심을 때라든가 뭔가 이런 거 아니면 후 관리라든가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 뭐 없나요? 제가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면 모발 이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의료진에게 억울하고 되게 불공평한 수술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경력이 10년이다. 10년 넘어서 우리 수천 건을 수술을 해서 특별히 실수할 것도 없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수술 결과는 무조건 우리가 100% 책임을 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발 이식은 우리 파트 50%, 수술 끝나고 환자분들이 열흘 동안 관리하는 게 50%라고 비등비등한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니 제발 수술 끝나고 심지어
하루에 뭐 5시간 자는 분이면 50시간의 무의식 속에 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다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앞쪽을 이식을 했는데 측두부까지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자기 버릇이 옆으로 잔다. 그럼 이쪽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혹은 찜찜하잖아요. 특히 첫날 같은 경우에는 뒤도 앞쪽 잠도 잘 안 오는데 순간순간 들어오는데 아무리 생리식염수로 깨끗하게 핏기 다 닦아서 내보내준다고 하더라도 끈적이잖아요. 그러면 다 붙어서 여전히 답답할 텐데 손 고정하지 않으면 긁적긁적 할 수 있다. 자다가 한 번만 올라가도 그 부분 다 죽는 거다라고 하면서 잘 때 위를 보고 자게끔 교육하는 것과 손을 고정하고 자는 두 가지를 제일 집중적으로 뒤따갑게 교육하죠. 그냥 긁어서 이렇게 이만큼 빠졌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보긴 했는데. 아유, 한쪽만 안 나는 사람, 그리고 한쪽 고속도로 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흔하지 않을 이게 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거요. 솔직히 흔하진 않은데 한두 분 저런 분을 환자분을 만나면 저런 프로토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물리적 신경 물리적 쓰이죠. 자극을 피하라. 그죠? 그럼요. 홍조 원장님은 한 가지 뭐예요? 저는 뭐 굳이 말하면 심을 때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심을 때 이제 좀 모낭들이 이렇게 안 겹치게 뭐 이런 그런 간격 네,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도나 이런 분포도 중요하고 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으면 좋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분포 그런 것들이 조금 생착에 중요하지 않나. 유영선 뭐 저는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래도 하나 해야 돼요. 하나 해야 돼요. 추가자면 뭐 술 담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음. 근데 사실 금연하던 분들한테 갑자기 담배를 끊으라고 할 수는 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술 담배는 가급적 한 2주 정도는 좀 피해달라고 얘기를 술도 많이. 얘기하세요? 술도? 술도 너무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두 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기 시작하면 일단은 끝장을 보지 않습니까? 술이 술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잔 괜찮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담배 한두 개피 뭐 한두 잔 괜찮아요. 술 사실 한두 잔 뭐 괜찮죠. 네, 뭐 네. 괜찮은데 이제 그게 한 잔이 되고 10잔이 되고 그러다는 게 문제가 되는 맞아요, 거라고. 그래서 집에서 맞아요. 그냥 가볍게 한두 캔 하시는 건 괜찮은데 뭐 이렇게 따로 약속 잡으시거나 과마시는 건 그래도 한 2, 3주 정도는 좀 피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술 마시는 걸 어떻게 주의시키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술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혼자서 자신 있어 하다가 그냥 혹시 과음할까봐 술 마시면 집중 팔고 모바일 시간 거 자랑도 하고 술 같이 취한 친구가 어디 봐 그러면서 막 쓰다듬어 줄 거다. 다 죽는다.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게 금주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다들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자랑을. 그걸 자랑을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술이 좀 권하게 취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떻게들 지내 그러면서 나 모발이 시켰는데 그러면서 야 너희들 모발이 한 거 보여줘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다가 저는 별별 경험이 정말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막 친구가 쓰다듬어 줘갖고 없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또 뭐 조금 번외 얘기지만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혹시 성관계 해도 되냐고. 예. 물어보죠. 전혀 문제 없다고 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3일을 바로 당일에도 3일 있다 하시라고? 최소한 3일, 가능하면 5일 이상, 그리고 웬만하면 2주 이상, 2주 후에. 근데 뭐 상관없지 뭘 상관이에요. 근데 왜 그러니까 격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김종호 격렬하다고 선생님들 머리가 생각하시는 건 이게 김종원 원장님은 격렬하게 하시나 봐. 그러니까 다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되게 정적이시고. 김주영 원장님은 막 이렇게 머리 자꾸 흔드나 보다. 막 뭐가 있구나. 너무 재밌어. 모발 이식 개구리알 수술 실패 시 생기나요?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개구리알이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고, 개구리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비절개 수술을 한 경우에 보통 생기고, 특히나 슬릿 수술을 한 경우에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모발 끝에 붙어 있는 그 피부 조직이 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슬릿이나 이런 거로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슬릿 기구로 이제 구멍을 내고 이제 포셋 같은 걸로 거기 구멍에다 쏙쏙쏙 넣기 때문에 그 피부 조직을 굳이 뭐 이렇게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슬리수라는 병원 선생님들이 아마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식모기로 하기 때문에 개구리알이 잘 생기진 않아요. 그리고 개구리알이 생기면 오히려 그 피부가 뭐 사실은 그 안쪽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되는 요소도 있거든요. 저희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뭐 수술 후기 이런 것들 찾아보면 이식한 부위가 무슨 개구리알처럼 너무 징그러워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보통 뒷머리에서 비절개를 채취를 할 때 식목에 끼워서 또는 뭐 다른 슬립 방법으로 이식을 할 때 피부층을 떼어내느냐 안 떼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나무를 심을 때 뿌리만 심는 게 아니라 뿌리 옆에 붙어있는 흙이랑 같이 심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모낭 조직의 손상도 적고 따로 중간에 이제 그 피부층 을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치 않으니까 모낭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뒤에서 채취한 그대로 이식하는 선생님들도 간혹 계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피부가 아무래도 공기랑 닿으면서 이제 마르면서 그렇게 개구리알처럼 보이게 되겠죠. 뭐 그거를 일부러 제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매일 샴푸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 딱지처럼 변해서 탈락을 하니까 뭐 특별히 관리할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알처럼 보인다고 해서 뭐 수술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개구리알은 피부 뚜껑이 이제 이식되면서 기존 피부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건데 요 샤워를 하시거나 그랬을 때 불어요. 피부가 좀 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피부는 좀 더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잘 불어요. 그래서 좀 더 도톰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피부를 깎아내고 이식하는 병원이 있고 그대로 이식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깎아내고 이 피부를 좀 다듬고 이식하는 병원에서는 잘 안 보여요. 흔히 말하는 개구리알이라는 게. 근데 그 뚜껑을 피부를 잘 다듬지 않고 그대로 이식하는 걸 또 선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조직은 최소한 조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잘 보입니다. 뭐 수술 실패하고 관계 없습니다. 특히 개구리알이라는 거는 샴푸를 오래 했을 때요. 수술하고 열흘 후에 딱지를 떼잖아요. 열흘 전에는 건드릴 수가 없는데 상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랜 동안 샴푸를 하면 살이 뿔잖아요. 손가락 끝에 지문도 크게 남는 것처럼 불어있는 상피 정중간에 이식한 모발이 보이는 거죠. 그럼 마치 개구리알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수술 실패 때? 아니죠. 오히려 수술이 잘 됐을 때이지 않을까요? 이식한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다만 너무 오랜 동안 샤워를 했다거나 머리를 감아서 살이 불어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한 환자분들에게 샴푸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피딱지가 잡히는 게 초기에 심어놓은 머리카락이 이탈되지 않는데 고정을 해주는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므로 너무 오랜 동안 샴푸를 하지는 마십시오라는 것이 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발 이식 결과, 최종 결과를 보시는 게 병원마다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1년 있다가 원래 그냥 보는 편인데 뭐 선생님들은 언제쯤에 최종 결과를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보통 1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 1년 아닌가요? 보는 건? 생착은 10달 보고 만족스러운 어떤 볼륨감까지는 18달 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착이 끝나는 시기 언제냐 물어보는 거랑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언제 얻을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이런 질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없는 곳에 심었다거나 전두부까지는 1년 남짓이면 보통 결과가 나요. 그런데 가마나 정수리는 100% 어떤 경우냐면 단지 생착을 확인할 수 있는 10달째에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야말로 뒷머리가 너무 굵어가지고 10달만 해도 어느 정도 볼륨감이 확실히 가시적으로 보이면 끝낼 수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정수리 탈모를 겪는 분들은 희한하게 뒷머리카락의 개수나 굵기가 좋지 않아요. 1년째엔 생착은 끝났어요. 그래서 개수 확인은 끝나는데 볼륨감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수리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술기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환자의 경과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서 너무 예민하게 서로 보니까 저 20개월까지도 만나고 18달까지는 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결론은 앞머리는 1년 정도가 맞지만 연은 맞고 그 정수리... 외에 사이사이 정수리 감아는 1년 반이 정답인 것 같아요. 1년 반?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길게 보신대. 그죠. 생착률로만 의미를 따지면 김종선도 1년인데 개수만으로는 안 되고 굵기까지 필요해요. 어떤 굵기까지 네. 보자면 이제 1년 반이에요. 네, 맞아요. 또 이건 새로운 얘기네.
근데 정수리 특히 여성형 탈모나 정수리 모발이식 할 때는 조금 그런 M자나 대머리 아저씨들보다는 경과를 볼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다음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1000명 됐대 어떻게? 그러니까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세요.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발 이식의 수술 횟수 채취할 수 있는 모발 수는 평생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후두부 상태에서 대략 한 3,000모 정도 선에서 우리가 대략 한 3번 정도 보통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 처음에 3,000모 수술을 하고 한 5년, 10년 뒤에 진행됐을 때는 또 3,000모가 필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2,000모나 1,000모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뭐 9,000모를 하는데 1,000모씩 하면 9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횟수라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반적인 보통의 밀도의 후두부인 경우 대략 한 3,000모 기준으로 한 3번 정도 그렇게 보통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번에 이식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 번에 뭐 1,000모, 2,000모면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수술을 뭐 4번, 5번 이상도 사실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수술하는 방법은 뭐 절개, 비절개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해야겠죠. 근데 뭐 통상적으로는 3,000모, 4,000모 전후로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한 3-4번 정도는 평생 살면서 좀 가능한 횟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절개로 뭐 4번 이상 하긴 좀 어렵겠지만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채찰 부위를 좀 변경해가면서 하면 뭐 한 3-4번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나 이런 데 찾아보면 일생에 있어서 뒷머리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의 개수가 뭐 한 12,000모, 어디는 뭐 15,000모 정도라고 얘기가 적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인종이라던가 또는 뭐 환자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 상황이겠죠. 뭐 환자분께서 여쭤보시면 저는 뭐 한 12,000모에서 15,000모 정도는 채취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획일화되고 일원화된 어떠한 그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 몇 번이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횟수보다는 모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말장난 같지만 뭐 10,000모를 했다 그러면 한 번만 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100모를 하면 내 최대 모수가 10,000모면 100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아 그렇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교과서에 의하면 모수는 계속 줄어들었겠지만 절개만으로 17번 모발 이식한 환자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개만으로는 5번까지 수술한 환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횟수보다는 모수 기준이고요. 채취할 수 있는 모발 수는 평생 얼마나 될까 환자마다 다릅니다. 모수는 정해져 있죠. 본인의 후두부, 면적, 그리고 단위 면적당에 있는 모낭의 개수, 그 모낭 안에 있는 평균 모발 개수는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좀 글쎄요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채취할 수 있는 모발 수는 평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최대 모수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채취할 수 있는 모발 수는 평생 얼마나 될까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본인의 탈모의 정도에 내 선천적인 두상의 크기에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낭의 개수와 모낭당 모발의 개수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식량 자체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모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는 뭐 조금씩 쓰면은 뭐 10번, 20번도 가능하고 많이 쓰면 한 번에도 다 끝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모발 이식 개수가 한 3,000모, 2, 3, 4, 4,000모 요 정도 사이가 제일 많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회에서 3회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리터치 개념으로 보면 조금 더 훨씬 뭐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술 횟수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식량은 사람마다 사실 되게 달라요. 머리카락 숱이 많은 분은 굉장히 많이도 가능하고요. 한 10,000모 이상도 가능하고요. 숱이 좀 적고 머리카락 개수가 적거나 머리통이 좀 애초에 머리 크기가 좀 작으신 분들은 많이 못 쓰죠. 한 뭐 5-6,000모, 한 7,000모 이 정도가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7-8,000모 정도 내외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평생 쓸 수 있는 모발 개수. 동양인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면 5년, 10년 그대로인가요?
오래 경과된 환자분들을 많이 보죠. 근데 사실 대부분은 뭐 오랫동안 잘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늘 수술하기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모발 이식하고 나서 이식한 모발들, 그러니까 저희가 뒷머리에서 실제로 옮겨 심은 모발은 뭐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저희가 이제 탈모 약물 치료가 이렇게 자기 관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이식한 모발만 남아있고 또 이식하지 않는 기존 모발들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또 얇아지고 빠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술하고 1년 뒤에 봤던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질문의 정확한 대답은 자기 관리, 탈모약을 잘 먹고 바르는 관리 하에서는 뭐 5년이든 10년이든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결과가 유지가 되지만 수술 이후에 그런 자기 관리가 안 되거나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결과가 오래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요즘은 많은 병원들이 수술하기 전에 이런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식한 모발은 별개로 남아있겠지만 또 기존 모발은 계속 탈모가 진행되니까 수술 전후든 뭐 수술 이후에는 꼭 그런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식모는 이제 보통 뒷머리, 옆머리를 쓰는데 이 뒷머리, 옆머리는 탈모에 굉장히 강한 모발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안전 영역이라고 불리우는 탈모가 많이 일어난 어르신들 보면 여기 그래도 옆머리, 뒷머리는 남아있잖아요. 그게 여기가 가장 저항성이 강한 모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식하면 가장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머리도 우리 어르신들도 보시면 여기 머리가 20살 때랑 70살 때랑 똑같았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줄어요. 노화에 의해서 주는 거는 있죠. 5년, 10년이 지나면 노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정도의 탈모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면 안전영역도 좀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모발 중에 가장 강한 모발이다.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느냐고 하면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대로인 분도 있고요. 관리를 잘 하신 분,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걸 이제 전제로 하죠. 탈모가 진행되지 않게 잘 유지를 하셨으면 이식모도 거의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관리를 안 하시고 약을 안 드시고 방치를 하셨으면 탈모가 진행된 모발만큼 또 어떤 경계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식모도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만이 정답은 아니고 수술하시고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돼요. 모발 이식도 탈모 치료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주고요. 탈모 치료도 모발 이식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보완해줘요.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게 이렇게 5년, 10년 지났을 때도 좋은 효과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그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M자 위주로 했을 때 여기만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거.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일리 있는 사진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너무 일찍 나이에 수술을 M자 위주로만 해버리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심은 거는 크게 안 빠지고 영구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20대에 이 뒷머리 갖다 옮겨 심잖아요. 그러니까 20대의 뒷머리랑 뭐 70대의 뒷머리는 다르겠죠. 남아있긴 하지만 분명히 얇아지고 좀 약해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면 이식한 모발도 조금씩 약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뭐 사실은 그 주변 머리가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예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식한 모발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이게 조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발 이식을 하고 5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여야 합니다. 코드부 모발을 채취해서 이식을 하잖아요. 탈모는 두피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모낭의 유전자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모발 이식할 때 선배님들이 그것을 염려하셨대요. 코드부에 지금은 탈모가 없는 모발을 이식을 했는데, 만약에 탈모가 일어나는 두피에 그 탈모 유전자가 있는 거면 심어봐야 똑같이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유전자가 모낭에 있었던 거죠. 각각의 모낭에. 그래서 탈모가 일어나는 곳에 있는 모낭마다의 탈모 유전자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코드부에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곳을 옮기니까 빠지지 않고 잘 살더라고요. 근데 모낭도 장기인데 모든 장기 이식이 그러해요. 꼭 심장만, 간만, 신장만 뿐이 아니라 이식을 할 때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차가운 온도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차갑게 보관을 못했다거나, 혹은 보통 이제 적출한다는데 이제 장기 이식을 받았는데 그분이 뭐 돌아가신 지가 너무 오래됐다, 뭐 기존에 뭐 병이 있었다, 뭐 그런 물론 장기를 받지도 않겠지만 기타 등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것이 이식 자체가 성공을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때 모발 이식도 마찬가지예요. 채취하고 분리하고 이식을 할 때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었다, 모낭에 오랜 동안 밖에 나와 있었다, 분리를 할 때 뭐 모낭에 데미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오랜 동안 못 살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생착률이 잠깐 살아 있었더라도 5년, 10년 후에는 죽어 있으면 그 또한 모발 이식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많이 경력 있는 선생님을 찾으려는 이유가 평생토록 유지될 수 있는 그 결과, 그러니까 수술 결과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모발 이식 5년, 10년 지나도 그대로여야 합니다. 모발 이식 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패 확률을 높이는 원인, 생착률을 떨어뜨리는 요소. 사실 수술할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결과를 일으키게 하는 이제 그런 거겠지만, 수술 후 환자분께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 뭐 여자분도 그렇지만 술, 담배가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수술하고 한 2, 3일, 3, 4일 정도는 좀 요게 모낭이 생착하고 좀 안정적인 상황이어야 되는데, 수술 직후에 너무 과도한 흡연을 하시거나 또 과음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시체 조건들이 조금 불안정해지고,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그런 모세혈관을 쪼그라뜨리는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 모낭이 생착하는데 조금 안 좋은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수술하고 뭐 짧게는 3, 4일, 길게는 2, 3주까지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끔씩 이 수술했다고 소독하신다고 집에 있는 뭐 알코올 같은 거를 또 이렇게 소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제 병원에 물어보지 않으시고. 근데 이 알코올이 뭐 좋긴 하지, 이제 그런 상처가 없는 부위에 소독하는 건 괜찮아요. 저희가 뭐 요즘에도 손 소독제나 이런 게 다 알코올 베이스니까요. 근데 상처가 있는 부위, 우리가 이식하고 얼마 안 된 이런 자리들에 뭐 나름대로 소독한다고 이렇게 알코올을 하거나 또는 과탄화수소 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모낭이 아주 예민한 자리인데 이제 약간 자극, 손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안내 드리는 정도만 하시면 되지, 그걸 더 추가해서 집에서 뭐 따로 더 소독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건드리지 않는 거는 필수예요. 미끈미끈한 두피에 피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미끈미끈한 곳에 구멍을 내서 미끈미끈한 조직, 모낭 조직, 머리카락이 포함된 모낭 조직을 이식을 하면 힘만 꼭 주더라도 어때요? 마치 빨대를 탄산수에 집어넣으면 쑥 올라오듯이 상상을 해보세요. 고정하는 게 없잖아요. 힘만 이렇게 주고 있어도 슥슥슥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주지 말자. 하다못해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시라고.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이거나 혹은 땅에 물건이 떨어져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막 폴더처럼 허리를 굽혀가지고 주시면 밀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무릎을 굽혀가지고 고개는 빳빳이 들고 물건을 주스시라고 이렇게 과하게 좀 안내를 하는 편이고요. 주무실 때는 꼭 손을 고정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고정을 할 수 있게끔 운동화 끈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미끈미끈한 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생착이 될 수 있냐. 딱지예요, 딱지. 딱지가 저 12시간 정도 안에 단디 굳거든요. 딱지가 굳으면 위에서 잡아주니까 밑에서 뭐 약간 압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밀려 올라오지는 않으니까 12시간까지는 정말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뭐 건드리면 생착이 왜 안 되느냐, 이론적으로 사실 되게 얇은 이제 모세혈관대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두피에는 얇은 혈관과 모낭이 새롭게 신생혈관이 연결되는 걸 진정한 의미의 생착이라고 하는데, 연필끝과 연필끝을 붙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순간 접착제는 진짜 순간에 붙는 건데, 누군가 저를 불러서 그래서 어긋났다, 그럼 큰일 났다, 다시 붙이면 이미 끝나잖아요. 전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연결되는 3일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지내주는 게 좋고, 초반 12시간까지는 딱지가 단디 응고되는 데까지만 조정을,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생착 잘 됩니다 라고 안내드리죠. 하고 나서 그 모발이 빠지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잘못해서 이제 긁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해서 빠지는 경우는 그거는 모발이 안 나죠. 잘 달아주셔야 돼요. 수술하시고 특히 첫 3일 정도는 굉장히 얘가 이제 접착제를 발라놓은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접착제를 발랐으면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한 2, 3일 정도 보시면 돼요. 첫날 특히 아주 조심히 하셔야 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게, 택시 타시다가 부딪혔어요. 택시 이렇게 타다가 부딪혀서
모발이 몇 개 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드물게 있고요. 또 하나는 모자 같은 거를 바로 그 수술하시고 그냥 피가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피가 펑펑 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여드름 짜고 나면 피 비치듯이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이런 모자나 두건 같은 걸 쓰셨다가 그걸 띄는 과정에서 모발이 굳었어요. 그 이식모랑 피딱지랑 모자랑 붙어 있는 상태에서 띄니까 이게 모발이 딱지와 같이 뽑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모발이 직접적으로 하여튼 부딪히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낭을 안 다치게 유지하냐죠. 굉장히 아기처럼 좀 살살 좀 다뤄야 돼요. 그래서 모낭 관리를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생착률과 뭐 실패 요인을 줄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이들 얘기하지만 모발 이식하고 나서 보통 한 72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물리적 자극, 벅벅 긁는다거나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죠. 저기 참닥터 원장님은 뭐 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어서 뭐 못 긁게 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팁 같아요. 그래서 생착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모발이 굉장히 얇은 상태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무리하게 라인을 내린다거나 적절한 밀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생착률을 조금 더 유지시키려면 적어도 한 뭐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 후, 근데 사실 그때도 굉장히 무리한 운동은 사실 권하진 않아요. 또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 이만큼에 한 4,000개 들어가는데 뒷머리 한 3,000개밖에 안 나오는 사람을 이제 무리하게 면적을 뭐 넓힌다거나 이제 범위를 넓게 잡았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밀도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생착률이 실패했다고 많이 보시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이제 라인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실패 확률을 높이는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개인 그런 습관 같은 건데, 적어도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흡연 같은 거는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몇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뭐 담배 핀다고 그게 다 빠지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막 의사들도 막 그 하나라도 생착률 1%라도 올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는데 그냥 환자분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좋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개인 습관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 픽. 우리 병원의 픽. 모발 이식 전 가장 많이 물어보는 두 가지. 심었을 때 얼마큼 나요? 생착률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나 얼마큼 이마 줄일 수 있어요? 디자인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과 생착률에 관한 질문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된 다음에는 실제적인 수술 과정을 좀 물어보세요. 아파요를 사실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저희가 부분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나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제 아프다는 글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파요라는 질문도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요. 꼭 두 개를 꼽자면 그 두 가지가 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통증이죠. 선생님 뭐 하고 나서 많이 아플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어쨌든 수술이고 내 몸에 칼을 대는 거 없고, 또 뭐 비저기 채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계를 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니까 하루 이틀 뭐 오래 가면 2-3일 정도는 좀 불편하실 수 있다. 다만 그 통증이 뭐 죽을 만큼 아프고 못 참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진통제 처방해드리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많이 아프냐 이제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이 수술 이거 선생님이 직접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또 요즘 유령 닥터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다 보니까 좀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다 집도 해주신 게 맞냐, 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 통증, 그리고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하나, 비절개가 절개보다 결과가 안 좋다던데요. 둘, 정수리 모발 이식은 M자에 비해서 모발 이식 결과가 안 좋다던데요.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동일합니다. 비절개가 절개보다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정수리 모발 이식의 결과가 M자나 헤어라인 그 교정에 대한 모발 이식보다 좋은 결과 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오랜 동안 충분히 많은 비절개의 모발 이식을 경험을 하고 그만큼의 경력이 있다면 채취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는 없어야 하고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정수리 모발 이식도 비절개와 절개의 채취 방법에 따른 기준과 같아요. 정수리 모발 이식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은 난이도 높은 수술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제가 얼마나 오랜 동안 많은 비절개 수술을 해왔고 역시 얼마나 많이 오랜 동안 밀도부관, 전두부, 정수리, 가마의 밀도부 혹은 여성 탈모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절개가 좋아요? 비절개가 좋아요?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탈모 상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기막 까시고 이제 초기 탈모인 분들이 얼마나 내가 심한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뭐 가격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모발 이식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절개법이 좋아요? 비절개법이 좋아요? 하고 저는 어떤 수술법이 맞을까요?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 핥은 머리. 소 핥은 머리는 소 핥은 머리는 소 핥은 머리는 모발 이식 할 때 무조건 실패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모발들은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자라나는데 소 핥은 머리라고 하는 마치 소가 혀를 핥은 것처럼 이 머리카락의 방향이 이제 뒤로 백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모발 이식에서는 가급적 기존 모발이 있는 방향 그대로 또는 뭐 그런 잔머리나 솜털의 방향 결을 봐가면서 심죠. 근데 이제 소 핥은 머리는 그 방향 역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이식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 핥은 머리가 있는 분들에서 뭐 헤어라인 교정을 하거나 이제 어떤 이마 라인을 잡을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소 핥은 머리가 있는 그 라인 그것보다는 가급적 이마 높이를 내리지 말자고 이렇게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내리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그런 헤어라인과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 핥은 머리의 어떤 모발의 결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식을 할 때 이제 소 핥은 머리 있는 부위는 가급적 저는 좀 모발을 많이 눕혀서 이식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그 소 핥은 머리의 방향과 저희가 이식하는 모발이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핥은 머리가 있다고 해서 뭐 수술이 실패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다른 보통 분들처럼 이렇게 원하는 만큼 이마 높이를 내리거나 좀 그럴 땐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 이식 디자인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많은 주의를 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모발 이식이 안 되거나 모발 이식이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 핥은 머리는 정말 저도 사실 오랫동안 해오고 많이 봤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은 여성분들이 좀 더 많고요. 거의 대부분 우측, 오른쪽 라인에서 보통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식을 할 때 기존 머리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원칙이긴 하거든요. 근데 소 핥은 머리는 라인을 내리는 경우에 있어서 이만큼을 다 위로 솟구치게 심으면 여기가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렇다고 라인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면 소 핥은 머리가 있고 아래쪽 방향이 꺾여 버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소 핥은 머리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거를 아예 안 건드리고 이마 라인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가 많이 높지 않거나 주로 소 핥은 머리가 있으면서 M자가 파여있는 여성분들은 저도 이거를 많이 건드리는 걸 권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마가 너무 넓어서 이마도 내려야 되고 소 핥은 머리가 있지만 그 양이 조금 적은 경우 아니면 범위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뭐 아주 조금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끔은 조금 무시하고 방향을 바꿔서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예시가 없이 설명을 드리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무조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소 핥은 머리는 무조건 실패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고 어떻게 디자인을 잡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높이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약하냐 뭐 좀 세냐 또 거기가 그냥 잔머리로 그냥 아주 살짝만 있냐 그래서 무시할 정도가 되느냐 아니면 좀 그 범위가 넓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디자인이 달라지고요. 또 그
그거를 무시하고 심었을 때 나타나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가장 흔한 거는 머리가 어쨌든 방향이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발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일자로 심어지면 안쪽에서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얘네가 방향이 급격하게 꺾이면 모낭들이 안쪽에서 이렇게 서로 겹쳐지겠죠.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생착의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 소알트머리 있는 부위가 조금 밀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하고 충분히 이제 의사소통이 된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직접 해봐야 돼요. 디자인을 직접 해봐야지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모발 이식할 때 되게 고난이도인 겁니다. 그래서 소갈등 머리가 흔하지는 않은데 여성에서 흔하고 우측에서 좀 흔하고요. 오른쪽가에서 이게 이론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절대로 그냥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도전적인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방향을 바꿔서 이식하는 방법들이 조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갈등 머리의 방향을 원칙적으로는 바꾸지 않고 약간 뜨게 하는 게 맞지만 그게 너무 싫은 분은 방향을 좀 조절해서 내려서 이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워요. 난이도가 어렵지만 무조건 실패인 건 아니고요. 상당히 어렵겠죠. 1차적으로 보통 환자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머리 뒤에서 이식을 하게 되면 앞쪽을 향하고 있으면 그냥 그 방향으로 심으면 되는데 오히려 소갈등 머리 뒤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옆으로 가시고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심어야 되나? 딱 환자에서 서가지고 심어줘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난이도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난이도는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방향성 때문, 뭐 우리가 이식하기 불편한 자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소알튼 머리의 중간은 머리카락이 퍼져나가는 중심은 머리카락이 반대로 모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방향각도 깊이만 잘못 심어도 주변의 머리가 텅 비게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술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랜 동안 해보거나 많이 해서 실패도 겪어보고 거기서 이제 또 수정 보완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좋아지는 것이라서 만약에 모발 이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충분히 오랜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면 아주 성공적인 모발 이식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요 앞에 전두부에 가마, 360도 도는 가마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소알튼 머리가 무조건 실패라고 한다면 이 정중앙에 가마 있는 분은 모발 이식 어떻게 하겠어요? 가마도요. 수술하면 매우 결과 좋거든요. 그 모든 노하우는 이식하는 모낭의 방향, 각도, 깊이 이 3박자 모두 맞추면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벤저스 선생님처럼 정말 10년 이상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을 찾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권하지는 않지만 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추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발 이식의 어떤 결과는 사후 관리보다는 수술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잘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사후 관리라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탈모약 먹고 바르고 사실 이런 것만도 충분하시고 굳이 한다면 그런 샴푸나 뭐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권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후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내원하셔도 이렇게 레이저 치료라든가 저희가 어떤 스케일링 샴푸 뭐 이런 식으로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통해서 모낭염을 치료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면 2차 이상의 재수술, 실패해서 하는 재수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이식을 하셨다가 수년이 지나서 탈모가 더 진행이 돼서 2차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 등등, 혹은 뭐 사고에 의해서 두피에 땜빵이거나 두피에 흉터가 있어서 이식을 하는 경우 등등에는 주사 치료를 권고하고 있고 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발목이 뼈는데 과연 어린찜질을 해줘야 될까? 아니면 붕대를 감아줘야 될까? 대부분은 저절로 나을 거예요. 그죠? 크게 다치신 게 아니면. 그래서 모발 이식에서 대부분 저절로 두셔도 무리 없이 대부분은 낫습니다. 근데
터치를 해주시면 좀 더 빨리 깨끗하게,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얘기하면 조금 부담이지만 권장, 추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후 관리는 수술 직후에는 저희가 이제 수분을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젤을 발라드리고, 집에 가셔서 생착 스프레이라고 하는 좀 그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섞어놓은 스프레이를 도포 부위에 자주 뿌리시게 합니다. 성형외과적으로 습윤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처 회복이 빠르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죠. 병원에서는 샴푸를 해드리고요. 회복을 돕는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뭐 고압산소 치료도 저희는 하고 있긴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치료들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수술한 부위를 관리해준다기보다는 기존 머리를 더 안 빠지게, 아니면 기존 머리를 조금 더 두껍게 관리해주는 게 저희 병원 사후 관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 수술하고 사후 관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수술만 잘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M자나 헤어라인 이런 부위 주로 많이 수술을 하시니까 이 부위를 이제 수술하고 사후 관리 오시면은 뭘 하냐 하면은 정수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계 부위, 그런 부위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집중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는 기존 머리카락을 관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후 관리 때 꼭 본인 셀프로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금연하고 이런 것도 큰 범주에서 이제 사후 관리 안에 들어가니까 셀프로 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중에서는 저는 금연을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